내후의 환. 네. 저는 더 이상 시장에 거는 기대가 없어요. 차라리 지금은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바닥이 일단 확인돼야지 뭘 할 수 있다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월 달에 이런 급락장, 이런 하락장 제 경험에서도 사실 처음이 아닌가. 1월에는 보통 시장이 괜찮았던 맞아요. 기업들이 많았기 네. 때문에. 이번 설에는 사실 이 떡국에 소고기를 좀 넣어서 먹어야 되는 지금 계란 풀어 먹기에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 좀 힘이 빠지긴 하지만 일단 또 우린 또 시장과 계속 싸워야 됩니다. 시장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어제 급락은 사실은 저 역시도 계산에 없었던 하락이었죠. 저는 사실 2,700선을 좀 바닥권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고, 어제 이제 바닥이 만약에 확인된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둘 풀어내려고 했는데, 어제 다시 주저앉아 버리니까 일단 그 시나리오를 일단은 폐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추가적인 어떤 바닥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그려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확인됐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 잡히고 반등할 때는 무조건 IT부터 일단 멱살 잡고 시작한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시장은 어제 일단 또 급락을 해서 2,600포인트도 좀 위협받는 상황이고, 이 이제 지수대가 이제 언제냐면 2020년 요 11월 수준으로 일단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거고, 요게 이제 그 코로나 이제 급락의 기울기예요. 근데 지금의 시장의 하락의 지금 기울기가 요 코로나 요때 급락의 기울기 못지않게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공포심이 굉장히 크시리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굳이 좀 해석을 하자면 요거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급락 이전에는 별다른 사실 시장에 이런 어떤 패닉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요때 시장의 참여자들은 대체로 보면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많거나 네. 이런 어떤 급락을 좀 겪어보신 그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했다면 요 코로나 급락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으로 시장에 참여하신 투자자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 경험이 좀 많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어떤 이제 급락에 이제 조금 이겨내시는 좀 노하우가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주식은 심리 게임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용기를 얻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어제 시장은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제 하락 이유를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도 분명하고, 이건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제 장중 흐름이었죠. 자, 따상은 실패했지만 거의 따는 같죠. 사실 따도 대단한 겁니다. 시총 70조로 들어오는 기업이 시초가에 거의 더블을 기록한다라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따를 기록하고 나서 이제 폭포수처럼 이제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공모주의 청약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시초가 기준으로 거의 2배의 수익을 내신 거고, 특히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제도상의 좀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기관들은 보통 의무 보유 확약이라고 해서 보유 예수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팔지 않겠다, 1년 동안 팔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외국인들에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 받아가지고 이날 쏟아버려도 되는 구조.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사실 왜 이런 좀 약간 좀 기울어진 제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팔기 바빴죠. 그러다 보니까 시초가를 거의 더블로 형성하고 나서 이제 장중에 거의 10분 단위에서 20%까지 이제 폭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기관들도 어제 연기금이 2조 원을 넘게 사고 기관들이 한 3조 정도를 샀는데 왜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꺾였냐면, 결국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편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높은 가격에 사주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저 밑에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0%대에서 일단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편입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삼성전자도 팔고 하이닉스도 팔고 현대차도 팔고 이런 작용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됐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이제 극심하게 발생을 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 때문에 어제 급락을 했다. 이건 또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목처럼 내후 외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한번 좀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큰 악재 4개를 꼽자면 요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대외적인 거, 대내적인 거 각각 2개씩 있는데, 네. 요거를 좀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밖으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 그 FOMC의 그 연준 파월 의장의
금리를 올릴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이 한마디가 사실은 독이 됐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외 요인으로 보게 된 미국의 긴축 속도가 이제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다시 이제 시장에 던져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부분이 아직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노르망디 회담이라고 해서 이제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이제 사자 회담이 있었는데 공적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이 끝났고 여기에 이제 미국은 러시아의 이제 안보 보장을 뭐 해주지 않는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과 러시아의 일단 갈등으로 귀결되는 이런 흐름들이죠. 이 두 개가 지금 전혀 지금 진전이 없기 때문에 대외 쪽에서도 이런 악재가 있는 거고. 그 이제 대내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LG 에너지 솔루션발 뭐 이제 수급 불균형 뭐 이 부분이 분명히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기업 신뢰 이슈가 여전히 저는 우리 시장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1월 달에만 지금 저 지금 몇 개예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만 저 5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게 왜 이유가 되냐라면 그 근거로는 1월 달에 글로벌 증시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그 하락률 1위 시장이 코스닥이에요. 3위가 코스피예요. 이제 이걸 뭘로 설명하냐? 그러니까 저는 저 기업 신뢰 이슈가 분명히 작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네 가지 이 불확실성 요인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제 돌아서고 개선되는 물꼬가 이제 트인다면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개가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아직은 지금 진전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이제 좀 합의 수순으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 네. 네.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닌데 이제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노르망디 회담 같은 경우도 네. 프랑스나 우크라이나는 회담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진전 없다고 일축을 했고 또 이제 간밤에 또 말씀하신 뭐 휴전을 한 해 만에 뭐 진전되는 이런 네. 얘기들이 잠깐 뉴스 보도로 전달은 됐습니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제시한 거에 대해서 전혀 진전된 내용이 없다 이런 식의 일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뭐 만약에 긍정적인 호재였다면은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먼저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설 연휴 기간에 우리는 이제 시장이 멈춰서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것인데 설 연휴 기간에 지금의 분위기라면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이러한 것들이 좀 이제 개선이 되고 진전이 돼서 연휴 이후에 우리 시장이 좀 이제 환호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다면 이제 그걸 바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연휴 기간에 또 이제 악재들이 누적이 돼서 연휴가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아래쪽으로 반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좀 전열을 재정비하지만 역시 좀 글로벌 증시 동향은 계속 좀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오늘 그리고 네. 계속적으로 시장의 화두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네. 한 90조에서 뭐 네. 140조 원대까지 보는 것 같던데 네. 부장님이 보시는 적정한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이 얘기를 사실 어제 제가 해드리고 후하게 가려고 점수를 했는데 주시진 않을 것 같아서. 에코프로 BM에 네. 너무 제가 이제 흥분해서 네. 이제 이거 할 시간을 제가 좀 놓쳤어요. 그런데 좀 솔직히 말해도 되죠. 네, 그렇죠. 저는 네. 그 목표 시총액 하단이 90조 정도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110조 정도 수준이니까 이미 뭐 저는 적정 시총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고요. 조금 더 솔직해도 될까요? 네. LG화학과 합쳐서 90조인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네. 이거 가지고 확대 해석은 경계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적정 시총을 이야기할 때 꼭 끌어들이는 녀석이 중국의 CATL이에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250조 정도 되는데 이걸 기준으로 이제 생산 능력의 차이나 뭐 할인율 등을 이제 고려했을 때 100조 정도를 이제 적정 시총으로 본다. 이제 이런 논리로서 이제 지금 100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논리 중에 하나 이제 빼먹은 게 뭐냐면 그런데 CATL의 PER이 무려 140배라는 거는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PER이 그 100에 육박한다는 것도 사실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둘 다 그러니까 PER이 100배가 넘는 이 굉장히 고평가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고평가인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사실 이런 논리로 100조를 이제 얘기한다라는 거. 이런 논리라면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3천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잖아요. 근데 애플의 PER이 무려 40배고 삼성전자의 이게 PER이 불과 20배 수준이에요. 그럼 이런 논리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적정 시총도 한 1,200조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그런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요건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에 따른 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정말 이런 얘기 정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의
합쳐서 시가총액이 결국 100조 쪽으로 저는 수렴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상장에 따른 초기의 컨벤션 효과, MSCI의 뭐 어떤 특례 편입 이런 것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는 이 부분에서 뭐 등락을 거듭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그쪽에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솔직한 생각이니까 뭐 그냥 여러분 너무 확대해서 그냥 경계하시고 요 정도 생각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소신 있는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요즘에 뭐 공식적인 좀 질문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힘든 시장 좀 어떻게 이겨내는 게 노하우가 될지. 제 개인적인 네. 노하우는 저는 그냥 싹 밀고 다시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와. 예, 그러나 전 되니까. 근데 객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되죠. 저는 못해요. 저는 해요. 저는 언제든 저 아니다 싶으면 제 개인적으로 그냥 밀고 다시 해요. 왜? 전 대안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것이 단순히 공포감이라면 팔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라도 반등할 때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밀어도 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예,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투매를 해서는 아니 되는 구간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공포에 겁에 질려서 주식을 팔고 나 주식 안 할래 하다가 나중에 내가 판 주식 올라오고 시장 올라오면 약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매는 하지 마세요. 그런 투매는 하지 마시는데 곧 있으면 시장이 바닥이 잡히고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래 뭐 IT부터 한번 해볼까?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팔아도 됩니다. 왜? 대안이 있으시니까. 왜냐하면 반등장에 반격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공포감 때문에 주식을 들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괴로워서 주식을 던지시는 것은 지금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투매는 동참하지 예, 말자는 투매는 하지 말씀이신 마셔라. 거죠? 하지만 네. 대안이 있다면 매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이 공포감뿐이라면 절대 투매에 동참하시지 마시란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고요. 여러분, 근데 설 연휴 푹 쉬시고요. 네. 설 연휴 지나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에 마음 편히 쉬고 싶은데 그게 또 마음처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시장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설 연휴 기간만큼은 좀 잊고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설 연휴 이후에 2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